2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 장을 관통하고 있는 시장에 가장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그런 키워드는 무엇인지 키워드와 종목의 흐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앤리서치 최준욱 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0.5% 상승폭을 조금 더 높여서 빨간불을 잘 켜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 어떤 게 재료가 되고 있는지 큼직한 내용부터 좀 세세한 종목들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4개로 압축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시죠.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주말 사이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논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인하를 막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고요. 오늘도 통화정책에 대한 정리 잠시 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떠났던 외국인들이 4개월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산타랠리를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혹시 반도체만 오르지 않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겼는데요. 수급에 대해서도 힌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STO 관련주들 오늘 다시 한번 오르고 있죠. 테마 장세 속에서 스쳐가는 바람 같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시장이 개화한다라는 기대감도 있던데 앞으로 조금 주도주 성격으로 봐도 되는 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소수 사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KG케미칼,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오늘장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요소수 대란 사태가 재현되는 것인지 관련주들 볼만한 건지 OX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힌트 얻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커지는 목소리, 금리 인하인데요. 금리 인하,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좀 기대감으로 오히려 연결이 됐습니다. 두 분 의견은 어떨지 김시은 팀장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볼게요. 금리를 언제 내릴까라고 시기에 대한 코멘트를 오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뭐 내리긴 내리지 않을까요? 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뭐 12월 FOMC도 그렇고 네.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97%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를 대체 언제 인하를 하는지 가 중요한데 시장 뭐 패드워치에 따르면 5월부터는 좀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먼저 선물부터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지난주 52%에서는 이번 주 70%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좀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파월이 이야기를 했던 게 항상 하는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데이터를 보겠다. 좀 지금 인하에 대해서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네. 그만큼 데이터를 계속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1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라든지 민간 고용 보고서, 구인구직 보고서 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와줬지만 이런 수치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좀 수치가 나와줘야 내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준욱 팀장은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파월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 열어볼게요. 단기 피로도 그리고 과열 부담에 따라서 결국은 물량 소화 과정이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좀 봐주셨는데 이제 뭐 금리 인하, 뭐 통화 정책 이거는 시장의 큰 변수가 아닌 겁니까?
사실 지금 이제 파월 연설 부분들 최근에 낙관론이 굉장히 좀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빠르게 이미 선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앞전부터 계속해서 상승해 들어왔던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기보다는 뭐 동결 혹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뭐 동결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이 쏠렸다 하게 되면 시장이 뭐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합권을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았는데 최근에 시장이 오르는 부분들만 격을 봐도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감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금 단기적인 피로도도 좀 많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미국 물가지표 부분들도 계속해서 뭐 하락세 부분들이 전환이 되고는 있지만 이미 시장이 이 부분들을 이제 와서 반영을 하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앞전부터 이미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만약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시장이 오른다기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인하에 대한 확실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먼저 선 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물량 소화가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시장이 단기 피로도에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형 부분에서 좀 강하게 하락을 하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준다라는 명목하에 물량 소화가 분명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메리트도 충분히 크겠지만 일단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좀 추격 매수로 따라붙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조정이 나올 시 종목들도 같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좀 매수하는 관점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통화 원화 정책 같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정말로 변수, 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은 시장을 좀 강하게 끌어내릴 만한 메리트, 이 요소 부분들은 현재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상황이고 일단 물량 소화만 된다면 추가 상승도 기대하는데 지금 당장 매수로 따라붙기보다는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는 관점이 전략적으로는 유효하겠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맞을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도체만 산타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에서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4개월 만에 매수로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뭐 4조 넘게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2조 가량이 삼성전자였다라고 해요. 2위 순매수가 SK 하이닉스였고요. 과연 힌트가 있을까요? 김시은 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턴어라운드라고 했는데요. 기대하죠. 업황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주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뭐 턴어라운드가 실제로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 주가의 어떤 반응도 같이 동반돼야 되잖아요. 이미 그 기대감은 주가에 먼저 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됐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있는 점은 네.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의 외국인들의 매수만 두 개 합쳐서 2.7조입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외국계 투자자의 리포트도 보면 네. 골드만삭스라든지 MSCI 한국 지수라든지 내년 한국 비중을 점차 늘려라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맞아요.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냈던 리포트에 보면은 한국 비중을 늘려라 하지만 추천은 방산주 이런 제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이익을 이끌 것이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내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보일 쪽이 한국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관련했을 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질 예정이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예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내년 같은 경우 3배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서 현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감산 효과로 인해서 재고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점. 물론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부족한 양이긴 하지만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인 만큼 저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군이 포트에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리면 눌릴수록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익성 개선으로 가장 이익을 볼 국가가 우리나라다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반도체 종목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분석도 지금 김시은 팀장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최준욱 팀장은 반도체에 대한 의견 어떨까요? 한 줄 평 열어볼게요. 디램 판매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체 실적 확대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반도체 전체 종목을 좀 다 눈여겨봐야 되나요? 골고루요? 아니면은 좀 편식을 해서라도 수익을 좀 볼 만한 그런 종목을 따로 봐야 되나요? 사실 이 부분들은 일단 특정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네. 돼야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뭐 HBM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체는 뚜렷하게 없는 상황인데 일단 기대감은 공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열심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사실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가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일단 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위로 올라주면서 동시에 낸드 업황까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동시에 낸드 업황까지 개선이 되면서 그만큼 투심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PC 수요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디램 공급 축소 현상으로 인해서 PC 이제 OEM 업체들의 좀 구매 센티먼트가 계속해서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공급 업체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요도 많이 좀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업체들 주로 해가지고 실적 개선이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램5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프리미엄 수준이 한 29%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만큼 디램5에 대한 전환 가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게 붙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낸드 업황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디램 가격도 계속 올라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우세하게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징 지금 뭐 대형주들 정도의 포트 하나 정도 가져가시고요. 또 중소형주 쪽의 전공적 쪽이나 후공적 정도 역시 메리트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편취하시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주 디램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포인트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힌트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STO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번엔 좀 직관적으로 사도 되는지 아니면 안 살 건지 OX 카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STO 관련주에 대한 의견 어떨까요?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두 분 다 O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는데 주가를 보면 오늘 상한가 종목이 갤럭시아 SM 그리고 K옥션이 현 구간에 확인이 돼요. 거래량으로 보면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서울 옥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좀 해석을 해주시죠. 오늘 STO 관련주들. 사실 STO 대장이라고 하면은 갤럭시아 SM이 가장 큰 대장 역할. 그러니까 시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K옥션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한 이유가 증권 신고서 피드백을 반영해서 승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했을 때 STO 관련해서는 저번 주부터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 특히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개정안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주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STO 시장이 좀 개화가 될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증권 토큰을 신청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미술품을 거래를 하고 있는 K옥션이라든지 혹은 뭐 서울 옥션도 네, 지난주에 서울 옥션도 조각 진행을 투자 하고 이야기 있고 나왔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이런 플랫폼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우선 승인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차익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부터 큰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실현을 하시려는 분들의 욕구가 나올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2차적인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STO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뭐 맞아요. 해외에서 예시를 보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하고 있고 증권사라든지 은행 쪽에서도 STO 시장이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먹거리가 나온다. 그만큼 새로운 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에 새로 생긴다는 추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은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은 유효하다. 그러면 지금 아직은 개화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주들 얘기할 때 대장을 각각 좀 다르게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기사에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다라고 하고 아니면은 실제로 증권신고서를 가장 먼저 좀 제출한 서울옥션이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가장 먼저 증권신고서 제출한 게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서울옥션 상황이거든요. 쪽이요? 네, 그렇죠. 이제 서울옥션 쪽이 조금 더 기대감에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좀 저는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STO 산업 자체가 아직은 좀 초기 단계입니다. 네. 초기 단계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뭐 증권신고서 승인에 대한 허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일단 이 부분들이 지금 승인이 유력하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토큰증권이 실제 거래가 되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그때까지 좀 기대감이 계속 좀 공존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STO 관련주들로 관련해가지고 그쪽 하나의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STO 쪽에 지금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뭐 토큰증권이라든지 뭐 증권신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제출 안 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같은 섹터로 묶여 있다 보면은 기대감은 같이 좀 들어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양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저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제한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히려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STO 쪽에만 모멘텀이 쏠린다 하게 되면은 다소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비트코인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양방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방 모멘텀이다라는 코멘트까지 STO 관련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요소수 관련주들 흐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 OX로 산다 안 산다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안 산다 의견으로 일치됐는데 일단 왜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한 건지 마지막 단계에서 보류했다면서요. 그거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중국이 요소 해외 반출을 위한 통관을 보류하면서 국내 수입이 일부 제한된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 이슈의 지속성을 봤을 때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약간의 물음표가 생긴다는 점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관련했을 때 요소수 대란이라고 하면 21년도에 굉장히 큰 이야기였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물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그쵸. 나왔고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 분출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번 연도와 조금 다른 점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재고량이 넉넉합니다. 재고가 3개월 정도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다변화에 대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좀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은 문제는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요소수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굳이 접근을 하신다. 굳이 저는 접근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의 연속성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물음표, 결국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측면까지 기억해 보겠고요. 최준욱 팀장님은 어떤 관점에서 안 산다의 의견이세요? 사실 이 김시우 팀장님이 핵심 요소를 거듭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이제 요소수의 특징은 그거예요. 너무 오래 비축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3개월 정도의 물량만 비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3개월 동안의 물량은 여전히 완화적인 부분들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중국 쪽에서의 수출 통관 부분들이 확실하게 뭐 했던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일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일단은 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요소수 대란 부분들이 좀 강하게
강하게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요소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일단 3개월 정도는 넉넉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이 대란 부분들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테마성으로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테마성으로 좀 매수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계속해서 좀 관망 추세를 좀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요소수 관련주들 안 산다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키워드 두 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